수익으로 한 단계 레벨업하는 시간이죠.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템베거의 여신, 주식명가 MTNW 2022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지금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위원님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이번 한 주도 또 위원님과 파이팅 넘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이 너무 달려서 또 우리 시장이 오늘 쉬어가나 했는데 장중에 양전이 되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인데요. 또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위원님은 오늘 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 한 차례 이제 급등이 나오고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쉬어간다고 해서 당장 뭐 이렇게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차분하게 한 주 초반 조금 쉬어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 상원에서 네바다가 이제 역전승으로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일단 민주당 관련해서 수혜주들이 좀 움직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제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가던 종목들이 갔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못 가던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조금 상승 흐름이 보여지면서 추가 탄력도 나와주지 않을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13일 같은 경우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을 그리고 기여를 했다는 이 점을 거론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진전된 입장을 밝혔다는 부분, 이 부분이 일단은 우리 시장에 이번 주 내에 지속적으로 뭐 자동차 부품주들 그동안 못 갔다면은 현대차, 기아차 중심으로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난주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보였다면 이번 주에는 탄력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뭐 큰 폭의 상승은 좀 우리가 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은 나와줄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주 토요일 기준으로 최다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코로나가 끝났다고 얘기하기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팬데믹 이 얘기가 다시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다만 이제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좋은데요. 코스닥이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해준 점이 부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6월 달에 보면은 그 시점에서도 코스닥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반등이 나온 시점에서 코로나랑 맞물려서 관련주들이 급등했던 걸 생각한다면은 오늘이 또 그런 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풍제약이나 신풍제약 우선주, 시제니 VI 들어가고요. 이런 종목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오늘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코스닥이 이제 반등한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바이오주 중에서 예전에 못 갔고 많이 눌렀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이제 BA4뿐만 아니라 5까지 변이를 기반으로 한 개량 백신을 접종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분도 이제 7차 코로나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좀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다만 이제 관련해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시는데요. 7차 대유행 그리고 지금 겨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탄력을 조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젠 같은 뭐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이 보여지지만 추가적으로 탄력이 또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백신이나 뭐 치료제 관련해서 SK케미칼도 오늘 급등이 한번 나와주는 만큼 이번 주 중에 계속 지속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쪽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연준 위원들 발언을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뭐 연준 부의장이나 뉴욕 연은 총재뿐만 아니고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에 이어서 연준 이사까지도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같은 경우 갈 길이 아직 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도 경제 지표가 발표될 것들이 여러 가지 남아있기 때문에 12월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고용 지표도 우리가 앞두고 있고요.
또 CPI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CPI 같은 경우도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주요 경제 지표가 12월까지는 둔화되는 흐름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장에는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 폭을 조절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주들 많이 눌렸던 만큼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슈 체크 잘해서 관련주들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우리 위원님이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나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가 바로 지에넌 에너지죠. 이 종목을 최근에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해주셨는데 재료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네, 지난주 목요일뿐만 아니라 이제 금요일에도 목요일은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제가 잘렸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고 강조를 좀 해드렸는데 리튬 코리아가 지에넌 에너지를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연호에서 10일 내에 리튬을 고속으로 추출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도 마이너스 5%에서 무려 20%대까지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파동이 좀 나와줄 것 같고요. 다만 한 차례 바닥에서 크게 제가 첫 번째 바닥에서 포착을 해서요. 첫 번째 양봉에서 포착을 해서 4일 동안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자, 이 정도 올라왔으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거래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켜보는 지금부터는 조금 지켜보심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한 7, 80% 정도는 매도하시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가가 높으신 분들은 차후에 조금 관망을 하시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70%에서 80% 수익을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 종목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노란톡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던 종목인데요. 바로 대한전선입니다. 장중에 10% 급등하면서 2,000원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 왕세자가 이번 주에 방한을 한다고 하죠. 3년 만에 3년 만에 이제 방한을 해서 딱 하루 머물고 간다고 하는데요. 그 하루 동안 우리 5개 대기업에서 이제 대기업 CEO분들과 회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도 참 궁금하게 어떤 뉴스가 나올지 이번 주 굉장히 좀 기다려지는데요. 그 안에서 대한전선이 오늘장 아침에 10% VI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일전에 제가 1,500원부터 1,550원까지 그 바닥에서 첫 번째 양봉이 나오는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노란톡에서 이제 대한 전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700원, 2차는 1,85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다소 1,840원을 찍고 밀어내는 흐름이 보여졌지만은 큰 의미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떠서 시작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장 아침에 10% 떠서 시작을 했고요. 자, 그 떠서 시작한 자리에서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밀어버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료는 있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2,000원대 매물이 강한 만큼 이 매물을 모두 소화를 하고 돌파가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요.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확실하게 좀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상한가 수익이 나와 주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해드린 1,515원을 기점으로 한다면 32% 급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AS를 통해서 추가적인 탄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강하게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량 소화를 잘 하는지 해소를 해주는지 부분을 언제 해소를 해주는지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진입을 하실 분들은 재진입을 하시고 그리고 홀딩 하실 분들은 더 이상 많이 밀리지 않는다면은 1,880원 이하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은 홀딩하시는 일부 정도는 홀딩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00원대 매물이 강한 만큼 돌파가 나오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익 실현 확실하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종목도 바로 보겠습니다. 바로 영풍인데요. 사실 가격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오늘 또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13%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모멘텀이 있길래 이렇게 움직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영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말씀 한 차례 드렸었고요. 이제 내용이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내용 부분은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자주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풍 같은 경우 지난주 특징적으로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 같은 경우도 제가 공개 방송 통해서 영풍 내용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고 한 주라도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장 13%, 금요일 기준으로 16% 급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하실 건 없고요. 우리가 뭐 한 주를 가지고 단타를 칠 것도 아니고요. 이제 다만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나는 좀 중기적인 성향으로 가져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시고, 그리고 나는 단기적으로 접근했다 하시면은 정고점 부분에서 물량 좀 밀린다 싶을 때는 일부 차익 실현도 하시는 것이 좋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스탠스 봤을 때는 100만 원 이상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수가뿐만 아니라 내 목표가를, 그리고 우리가 수익 기간 정도를 참고를 하셔서 내년까지 가져간다 그러시면 홀딩, 단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짧은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풍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본다면 내려올 때마다 담자라고 하셨고,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일부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 AS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핀텔은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이고 최고가 기준 16%가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종목이 조금 더 궁금하거든요. 바로 TCC 스틸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2일에 주셨고요. 최고가 기준 12%에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외국인들도 이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전략 받아볼게요. 자, 인도네시아의 지금 윤 대통령님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계신데요. 그 주석을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금지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주석 같은 경우 표면 처리하는 강판을 생산한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급등이 한 차례 나왔었고요. 오늘장 또 급등할 만한 이슈로는 BMW에 공급하는 삼성 SDI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통형 2차 전지용 니켈 도금판 같은 경우 이제 수요 확대가 예상되어서 이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 금액을 이전에는 760억 원이라고 이제 공시를 했었는데요. 정정을 하면서 1,105억 확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또 부각이 되면서 한 차례 박스권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추가 탄력도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TCC 스틸은 좀 더 우리가 탄력적인 부분에서 상단으로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한 2주 정도 박스권에서 머물었지만은 오늘장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추가 탄력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CC 스틸 추가 탄력이 기대된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 AS 받아봤고 이번에는 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넥스트 레벨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위원님 공개해 주시죠. 네. 이제 이번 주 한 주 여태까지는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에 이제 관심을 좀 가졌다면요. 이제 로봇주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로봇주 대다수가 바닥권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우리가 풍력주가 대다수 바닥권에 머물 때 조금씩 좀 시간을 두고 관심 있게 보셨다면, 적어도 20-3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었지 않나 싶은데요. 202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 나온 것이 로봇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도 항시 이제 1월 중순에서 말 정도 되면 우리가 CES가 이제 또 열리죠. CES 개최를 앞두고 항시 움직이는 종목들이 전기, 전자, 그리고 관련해서 로봇주들이 이번 연도 초에도 연초에도 움직여졌고요. 작년 초에도 움직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CS 앞두고도 로봇주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K 로봇뿐만 아니라 K 친환경 수능박 관련해서 ETF가 2개 상장한다는 소식이 또 나오면서, 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로보 같은 로봇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짧게 급등 나왔다가 윗꼬리를 단 흐름인데요. 추가적인 탄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여지고, 앞서 이제 윤 대통령께서 메가테크 산업으로 이제 로봇을 지목을 했다는 점,
이 점도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각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지난해 삼성물산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업을 했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 탄력에, 주가 상승에 계속 탄력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율주행,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본다면은 자율주행 로봇으로 이제 동사 같은 경우 테트라, DSY라고 해서 장관상을 또 수상받았다는 점이 또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만 보더라도 지금 바닥권에서 충분히 한 차례 더, 한두 차례 더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또 부각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부분도 이제 한 차례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의 한 부회장님이 또 내년 1월에 M&A 관련해서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가 지난번에 한번 부각이 돼서 이제 주가가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추가적으로 내년 1월이면 앞으로 두 달도 남지 않았죠. 그래서 로봇주들 중에서 우리가 휴림 로봇을 관심 있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에서 2,200원, 2,000원까지 열어두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조금 중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이제 손절가 2,000원 잡으시고 목표가 2,600원 정도 이상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현재가부터 2,200원까지, 그리고 목표가는 2,500원 전후 1차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넥스트 레벨 종목은 바로 휴림 로봇입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작전 타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